여러분 안녕하세요. NCS 코레일 직무능력 수리능력 3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풀이를. 네, 18번 같이 또 보도록 할게요. 사내 자선행사에서 원가에 1월 오픈의 이익을 붙여 프리마켓을 진행하였는데 모두 팔리지 않아서 남은 물품 50개를 정가 이하를 할인해서 모두 팔았대요. 그래서 원래 남아야 했던 이익 70만 500원이 아니라 얼마의 이익이 남았다라는 거예요? 52만 8천 원이 남았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익의 차이가 무엇 때문에 있느냐라고 하면은요.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20% 이하를 할인했기 때문에. 이하는 20%잖아요. 그죠? 20%를 할인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죠? 따라서 우리는요. 이 50개에 대해서 정가에 해당되는 부분을 이렇게 밑줄을 그어 놓고요. 이것에 대해서 20%에 해당되는 그 부분 때문에, 그 할인한 것 때문에 이익이 저것밖에 안 남았더라라는 거. 그래서 0.2를 곱해주는 거죠. 곱해주면 이익의 차이가 생길 거예요. 70만 500원에서 52만 8천 원에 해당되는 만큼. 되시겠죠? 네. 이렇게 52만 8천 원이 아니라 요만큼의 이익을 얻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차익이 생기게 된 까닭은 여기에는 20%를 할인했기 때문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 0.2를 곱한다는 거예요. 정가에다가. 정가는요. 1월 오픈에 원래 원가 A에다가 A라고 할게요. 1월 오픈에 이익을 붙였대요. 따라서 정가는 1.15를 곱하는 값이 되는 거겠죠. 되겠죠? 그래서 이걸 계산을 하게 되면 원가 A에 해당되는 값이 나와줄 겁니다. 그렇죠? 얘를 곱해주면은요. 10이네요. 10. 그렇죠? 따라서 11.5A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걸 뺐을 때 얼마가 나오는지 봐야 되겠죠? 70만 500원에서 52만 8천 원에 해당되는 부분을 빼면은요. 5고요. 500원이고 여기가 1이죠? 여기가 7이고 네. 17만 1,500원에 해당되는 부분이 나오네요. 그죠? 17만 1,500원에 해당되는 부분. 소수점 하나 이동하고 네. 이렇게 해서 공 3개 붙인 것을 115로 한번 나눠 보도록 합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1 들어가고요. 115 빼니까 6이고요. 네, 5가 되겠고 5가 되겠네요. 되겠죠? 그래서 5를 여기다 한번 곱해 볼까요? 5, 25 네, 그리고 5, 1은 5 이거 7인데? 5인데? 이게 제가 잘못 뺐나요? 봅시다. 여기에서 네, 여기서 빼기를 잘못했네요. 얘가 2네요. 2. 그죠? 그래서 얘가 2네요. 2. 네. 그리고 여기가 7이 되겠더라라는 거. 네. 그래서 결국엔 여기가 0이기 때문에 공 3개가 뒤로 올라오면 15,000원. 원가는 15,000원이었겠구나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답이 없죠. 아마 NG였을 거예요. 해설을 잘못 이제 표기를 해놔가지고 NG가 오류가 났는데 답은요. 15,000원이었더라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네. 가물병이 이제 12월 25일에 열리는 K콘서트 한 달 전 A사 홈페이지에서 콘서트 티켓을 예매를 했대요. 갑은 VIP석의 티켓 값이 이렇게 된다는 거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을과병은 R석을 그래서 12만 원짜리 티켓을 이렇게 둘이서 샀다는 얘기인 거죠. 부득이한 사정으로 12월 17일 그리고 을은 갑은 12월 17일 그리고 을은 12월 21일 그리고 병은 12월 23일에 티켓을 취소를 했대요. 그죠? 그랬을 때 이들이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의 총액은? 하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한번 볼 건데요. 만약에 지금 12월 17일이면은요. 12월 25일에 열리는 거니까 25에서 17을 빼주면 얼마가 되는 거죠? 8일이죠. 그쵸? 8일이면은요. 8일 전 취소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고 그래서 티켓에 20%의 수수료를 얻습니다. 수수료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티켓이 18만 원이었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여기다 곱하기 수수료는요. 0.2를 곱한 값이 되는 거겠죠. 그죠? 그리고 을은요. 12월 21일이면은요. 4일 전이네요. 4일 전 취소기 때문에 50%의 이제 수수료를 내야 된대요. 50%면은요. 12만 원에다가 50%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0.5를 곱해줘야 되는 거겠네요. 그죠? 그리고 병은요. 12월 23일에 취소를 했기 때문에 이틀 전이겠죠. 80%의 위약금을 내야 된대요. 그죠? 수수료를. 그래서 12만 원에 대해서 80% 0.8. 그죠? 요만큼의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이것만 더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예매 수수료라고 해서 티켓을 처음에 예매를 했을 때 들어간 돈도 역시 수수료잖아요. 그죠? 따라서 VIP석은 5,000원, R석은 4,000원이기 때문에 5,000원에다가 더하기 4,000원 곱하기
이해해주면 되는 거겠죠. 처음 들어간 수수료. 이 모든 수수료를 다 더해줘야지 답이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 더해주는 그냥 덧셈의 문제네요. 다 더해줬을 때 아마도 3번이 나와줄 겁니다. 20만 500 아니죠? 20만 5천 원이죠. 그죠? 이렇게 나올 거고요. 네, 이제 그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20번 문제. 20번 문제에서는요. 어느 기관에서 주민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설할 예정인데요. 주어진 조건을 보고 요리 프로그램만 신청한 사람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총 70명이었대요. 그죠? 프로그램은 3가지, 꽃꽂이, 요리, 스포츠 댄스 프로그램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최대 2가지까지만 신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그렸을 때 3개가 겹치는 꼴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그려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렇죠? 최대 2개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우리가 그려줄 수 있는 그 벤 다이어그램의 표는요. 2개까지만 겹치게. 여기서 이렇게 2개 겹쳤습니다. 그리고 요렇게 여기는 꼭지점에 해당되는 부분, 여기 만나는 부분을 지나면서 이렇게 여기는 중간 부분에 아무나 안 만나게 이렇게 꼭지점이 되게끔, 점이 되게끔 이렇게 겹쳐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꽃꽂이와 요리 프로그램, 여기를 꽃꽂이라고 할게요. 꽃꽂이, 꽃, 여기 요리, 여기는요 스포츠 댄스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꽃꽂이와 요리 프로그램을 모두 신청한 사람의 수는 요리와 꽃꽂이와 요리 프로그램, 요리와 스포츠 댄스를 모두 신청한 사람의 수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를 A명이라고 한다면 같으면 이는 11명이라고 되어 있군요. 11명이라고 써주죠. 여기 11명, 여기 11명이네요. 되시겠죠? 그리고 꽃꽂이만 신청한 사람의 수는 스포츠 댄스만 신청한 사람의 수와 같대요. 그렇죠? 같다라고 되어 있고 그 숫자가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얘를 A명, 얘를 A명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는 꽃꽂이와 스포츠 댄스를 모두 신청한, 꽃꽂이와 스포츠 댄스를 모두 신청한 사람은 여기가 되겠죠. 그럼 얘를 A라고 할게요. A라고 하면 신청한 사람 수의 2배니까 2A, 2A가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여기에 꽃꽂이와 스포츠 댄스를 모두 신청한 사람의 수의 2배가 바로 꽃꽂이만 신청한 사람 수, 스포츠 댄스만 신청한 사람 수. 이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꽃꽂이를 신청한 사람은 총 32명이다. 32명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 봅시다. 꽃꽂이만 신청한 사람, 꽃꽂이를 신청한 사람, 꽃꽂이만이 아니라 꽃꽂이를 신청한 사람이에요. 2A에다가 A 더하고 11을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3A 플러스 11에 해당되는 부분이 얼마가 되겠더라? 32명이 되겠더라 라고 보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11 빼주니까 3A는 21명이 될 것이고 A는 7명이 될 겁니다. 7명. 그래서 꽃꽂이만 신청한 사람 수는 14명, 꽃꽂이와 스포츠 댄스 모두는 7명, 여기도 14명 이렇게 되는 거겠네요. 그죠? 그랬을 때 요리 프로그램만 신청한 사람 수, 여기에는 요리 프로그램만 신청한 사람 수를 구해내라는 거죠. 전체 모집 인원은 70명이라고 했으니까 70명에서 여기에는 이 수치들을 빼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 해볼게요. 여기에 있는 70명에서 빼주기를 11 2배 한 거, 그쵸? 14 2배 한 거, 그죠? 그리고 여기에 7명 더한 거, 이걸 빼주면 되겠더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계산을 해주면 이게 모두 13명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답은 13명, 3번으로 여러분이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다음 페이지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21번 문제. 다음과 같이 표지판과 쓰레기통을 배치할 때 배치할 표지판과 쓰레기통의 수의 차이를 구하면 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가로가 150, 세로가 120m인 직사각형 모양의 주차장이래요. 이렇게 주차장. 직사각형 모양이라는 거죠. 가로가 150m 그리고 세로가 120m다 라고 되어 있어요. 주차장의 둘레를 따라서 표지판, 쓰레기통을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표지판은 18m마다 그리고 쓰레기통은 27m마다의 간격으로 설치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여기에는 이 둘레에다가 표지판은 몇 개를 설치할 것인가 그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표지판은요. 둘레의 길이가 여기는 가로하고 세로를 더해주면 270인데 그것의 2배죠. 따라서 540이 나와야 돼요. 이 540m에 18m마다 세워주기 때문에 표시해주기 때문에 18m로 나눠줘야 되는 거겠죠. 이러면 표지판의 개수가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나눠주면은요, 540 나누기 18을 해주면 얼마입니까? 약분할까요? 9, 2, 18, 9, 6에 54. 그러니까 30개가 나오네요. 여기서는 30개, 표지판은 30개입니다. 그리고
쓰레기통 한번 보도록 할게요. 쓰레기통은 마찬가지 540m에다가 몇 미터마다 표시한다고 그랬죠? 쓰레기통은 27m마다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고, 그래서 또 약분하면 9, 6에 54, 9, 3, 27. 그래서 20개를 설치하네요. 20개. 그래서 표지판과 쓰레기통 각각 30개, 20개를 설치를 하는데 또 밑에 뭐가 있어요? 표지판과 쓰레기통의 위치가 겹치는 공간에는 표지판을 설치한다. 겹치는 공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셔야 되는 거겠죠? 겹치는 공간이다라고 한다면 얘가 표지판은 18m마다, 쓰레기통은 27m마다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의 무엇을 찾아야 되겠더라? 최소 공배수를 찾아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최소 공배수를 찾아야지 겹치는 부분이 나타날 거잖아요. 그죠? 따라서 18과 27의 최소 공배수는요. 일단 9로 약분이 되네요. 9, 28, 9, 3, 27 해서 6, 9, 54, 54m마다 겹치는 부분이 나타나겠더라라는 거죠. 따라서 겹치는 부분은 540 나누기 54를 해주면요. 모두 10군데가 겹치게 되겠더라라는 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10군데. 그러면은요. 겹치는 공간에는 표지판을 설치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쓰레기통은 설치하지 않겠더라라는 거죠. 따라서 쓰레기통은 몇 군데만 설치하겠다라는 거예요. 표지판은 다 설치를 하는데 쓰레기통은 여기는 10군데가 겹치기 때문에 10군데를 제외한 10군데만 설치를 하겠더라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표지판과 쓰레기통 수의 차이는요. 20군데가 되는 거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는 거겠죠. 네, 이제 2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번. T사는 스트리밍 기반 미디어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현재는 미국, 영국, 브라질, 한국, 일본, 대만 총 6개국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을 때 2016년도하고 2017년도 그죠? 국가별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자와 유료 결제의 비중을 지금 각각 나타낸 거예요. 비중. 그랬을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기는 여기를 보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번 보시면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는 브라질의 이용자 수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얘가 지금 다 비중이에요. 이용자들에 대한 비중. 실제 수치에 해당되는 부분을 지금 모른다는 이야기인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1번 보기에서는 2016년도 위쪽에 보시면요. 2016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브라질의 이용자 수가 여기에는 비중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게 색깔이 좀 흐려가지고 잘 안 보이네요. 이게 미국이면? 이게 영국인가요? 이게 브라질인가 봐요. 12에서 얼마로? 미국, 영국, 브라질. 여기 11로 감소했는데요. 큰 폭으로 감소했다? 이용자 수가 감소했다? 이건 아니죠. 비중이 그냥 감소했을 뿐이죠. 여기는 비중이 이용자 수하고 일맥상통하는 내용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체 2016년에 전체 이용자 수, 2017년에 전체 이용자 수를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줄었는지 늘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실제 우리가 수에 해당되는 부분, 이용자 전체 수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비중만을 가지고 이용자 수가 늘었네, 감소했네 라는 이야기는 해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1번 보기는 틀렸고요.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에 영국 이용자들의 유료 컨텐츠 결제 금액이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유료 결제 그냥 비중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줄었는지 늘었는지 그 부분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3번 보기 한번 보도록 합시다. 2016년에 이용자 수 대비 유료 결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용자 수 대비 유료 결제 비중에 해당되는 부분이래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비중분에 여기에 있는 비중 이걸 계산해 주면 되는 거겠죠. 이거는 그냥 한번 해보시면 되는 거겠죠. 봅시다. 미국이 가장 높다?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을 한번 봅시다. 미국이 첫 번째에 나타나고 있는데 32분의 지금 40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죠? 이용자 수는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보세요. 전체 이용자 수 중에서 32%라고 되어 있으니까 전체 이용자 수에 해당되는 부분을 A명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A명에 대해서 미국은 32%니까 0.32를 곱해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미국 이용자 수가 나올 거고요. 또 유료 결제의 그 비중에 해당되는 부분이 미국은 40%라고 되어 있는데 전체 유료 결제 금액의 전체 이 금액을요. 만약에 B라고 한다면 이 B에다가 0.4를 곱해주면 돼요. 이게 미국이에요.
그죠? 근데 다른 나라들하고도 비교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른 나라 어떤 나라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여기에는 영국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영국도 마찬가지로 전체 이용자 수를 A명으로 뒀다고 했으니까 A명 중에서 14%잖아요. 0.14가 되는 거겠죠? 그리고 유료 결제 전체 금액을 B라고 얘기했으니까 B 곱하기 영국은요 0.22, 22%니까 요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비교를 해줘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A 곱하기 또 B 곱하기 해당되는 부분은 쓸데없는 거죠. 그렇죠? 여기는 뒤에 있는 숫자만 비교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A, B 없이 얘네들 비교해줘도 되겠다. 그리고 소수점 이동해서 32분의 40하고 여기에는 14분의 22 이런 것들 비교해주면 되겠더라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영국을 보는데요. 얘네들 한번 비교해 볼게요. 얘 약분 한번 해볼까요? 1은 2, 2, 6, 12가 되겠고요. 얘가 20이네요. 거의 수치가 비슷해졌어요. 보시면 여기에는 이 분자에 해당되는 부분이 얘가 더 큰데 분모가 더 작죠. 따라서 확실히 14분의 22가 더 크다라는 사실 확인할 수 있겠네요. 이건 뭐예요? 얘가 미국이었고요. 얘가 영국이었거든요. 영국의 비중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서 이용자 수 대비 유료 결제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는 미국은 아니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따라서 3번은 옳지 않고 4번 보기 봅시다. 2017년으로 접어들며 브라질을 제외한 접어들면이어야 될 것 같아요. 브라질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이용자 비중은 증가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비중이 증가했다. 브라질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의 비중이요? 봅시다. 2016년에 비해서 2017년에 비중이 증가한 나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브라질은요. 여기는 세 번째 11이고 얘는 12인 것 같아요. 줄어든 건 맞죠? 근데 나머지 국가들은 다 증가했나요? 봅시다. 보시면은 여기에는 미국도 줄어들었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이용자의 비중은 다 증가했다? 미국은 아닌데? 그죠? 그래서 4번도 옳지 않더라. 그럼 5번인가 봐요. 다 옳지 않았으니까 5번 봅시다. 2017년 아시아권 국가 이용자들의 유료 결제 비중이 2배 이상 증가했다. 아시아권이다라고 한다면 좀 상식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시아권이다라고 한다면 미국, 브라질 얘네들은 아닐 것 아니야. 영국도 아닐 거고요. 그러면 한국, 대만, 일본을 이야기하는 것이로구나. 이 세 개 국가를 한번 비교해보자라는 거죠. 한국, 일본, 대만이면은요. 여기는 3개가 되는 거겠죠? 그쵸? 일단 2016년도에는요. 6, 8, 4였는데 여기에는 이 3개에는요. 14, 16, 8 다 2배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2배 이상씩 증가하는 부분도 있죠. 6에서 14로 2배 이상, 8에서 16으로는 2배, 4에서 8로는 2배 이렇게 따라서 2배 이상 증가했다. 이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네. 네, 그렇게 해서 문제 풀어봤고요. 23번, 24번 문제가 있는데요. 24번만 풀어볼게요. 문제는 네, 봅시다. 문제를 읽어보면 다음은 직업 만족도와 이직 가능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이다.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일단은 직업 만족도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지금 상에서 상하로 나뉘는 상 중에서도 상하, 그리고 중 중에서도 상하, 하 중에서도 상하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네요. 세분화되어 있죠. 그리고 2017년도, 2018년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8년도에서는 남녀가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월 급여에 따라서 또 구분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표 2도 있어요. 표 2는 이직 가능성에 대해서 2017년, 2018년에 있는데 2018년도에서 상층, 중층, 하층으로 또 나눠져 있네요. 네, 일단 이렇게 표를 봤고요. 우리가 어떤 걸 보려고 했죠? 보기. 네, 2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주어진 자료를 보고 옳게 해석한 사람을 모두 고르면 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기억번 문제죠. 일단은 제가 문제를 보고 우리는 표를 봐야 되는 거니까 2018년에는 전년 대비 직업 만족도가 증가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직업 만족도에 해당되는 부분이 증가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상이 늘어났어요. 그죠? 그리고 중도 살짝 늘어났고요. 하지만 하는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직업 만족도가 늘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직 가능성도 줄어든 것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직 가능성에 해당되는 부분은 두 번째 표를 봐야 되겠죠. 이직 가능성은 더 낮아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중간도 높다라는 부분이 이직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줄어들었고 낮다라는 부분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직 가능성이 낮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기억번호 오르네요.
니은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소득이 높거나 낮아도 평균 소득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앞에 표를 봐야 되겠죠. 높거나 낮아도 직업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보아. 직업 만족도에 봅시다. 낮은 것으로 보아 소득보다는 다른 이유의 영향이 큰 것 같아 라고 되어 있어요. 평균 소득과 관련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 100만 원 미만에서는 이렇고요. 그러다가 점점 높아지다가 또 낮아지고 있습니다. 평균 소득이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낮아졌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이 이야기는 평균 소득하고는 밀접하게 그런 관련이 없다. 평균 소득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직업 만족도가 높아진다라는 이야기는 해줄 수가 없다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소득 외에 다른 영향이 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은 맞는 말이고요. 니은번 맞고요. 디귿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직업 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어 라고 되어 있네요. 남자하고 여자를 비교한 부분이 여기 있네요. 2018년도 남자를 봤을 때 상위 남자가 더 높아요. 중도 남자가 더 높고요. 그리고 하의 경우에는 여자가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보다는 남자가 더 만족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확인할 수 있다. 이건 맞는 말이 되는 거겠네요. 니을번 볼게요. 평균 소득은 직업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되어 있는데 니을번 보시면 미치지 않는다라고요? 보세요. 급여가 많아지면 월 급여가 많아질수록 점점 높아졌어요. 그러다가 400에서 500만 원 미만 이렇게 많이 높아졌을 때 다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관련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그죠? 따라서 니을번처럼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없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24번 문제 한번 봤고요. 25번, 26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 26. 네, 2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문계열 학과별 현황에 대한 자료이다.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표 1하고 표 2에서는요. 각각 표 1에서는 졸업자 수하고 취업자 수가 나와 있어요. 그죠? 각 학과별로. 그리고 표 2에서는 매출액과 투자 비용이 나와 있습니다. 네, 각 학과별로. 그래서 보기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번에서는 2018년 전년 대비 졸업자 수가 가장 증가한 과와 그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과는 국어국문학과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국어국문학과를 보면은요, 상당히 많이 증가하긴 했습니다. 그 졸업자 수에 해당되는 부분이 대략 153명 정도 증가를 했죠. 그 153명에 해당되는 부분은 다른 과에 비하면 영어 영문학과는 줄었고 중어 중문학과도 늘었긴 하지만 독어동문도 늘었긴 하지만 요 정도는 아니에요. 국어국문학과가 그 졸업자 수가 가장 많이 늘었다라는 말은 맞는 말인데요. 비율 또한 가장 많이 늘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809분의 153명이 늘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요거 비율은 또 영어 영문은 줄었으니까 취급할 필요가 없고 153명 중에서 중어 중문은 얼마만큼 늘었습니까? 16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죠? 또 독어 동문 같은 경우는 62명 중에서 몇 명이 늘었습니까? 17명 정도가 늘었네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을 비교해 주면 되는 거겠죠?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일단 809명에서 153명에 해당되는 부분은요. 대략 얘가 10%에 해당되는 부분이 809에 10%에 해당되는 부분이 81 정도 되잖아요. 그랬을 때 20%다라고 한다면 162명이 될 텐데 162명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153명은 20%가 안 되더라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여기에는 이 62분의 17을 보시면은요. 얘에 대한 10%가 6명 정도 돼요. 그래서 20%면 12명입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17명이 더 늘어났다? 17명 맞습니까? 85에서 62를 빼주면 3이고 23명. 23명이네요. 23명이 늘어난 거네요. 그죠? 이것은 결국에는 20%를 넘게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비율로 봤을 때는 국어국문학과 가장 높은 과는 아니다. 도고동문이 되겠더라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거. 그래서 1번 보기는 옳지 않고요. 2번 보기에서는요. 어문계열 졸업자와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수정을 좀 할게요. 모든 학과에서 어문계열 졸업자와 취업자 수는 모든 학과에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라는 걸로 바꿀게요. 안 그러면 이게 답이 두 개가 돼버려서요. 아무튼 이거 좀 수정을 해주고요. 2번 보기에서는 모든 과에서 다 졸업자와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아니죠. 영어 영문은 감소했죠. 그렇죠? 그래서 2번은 아니고요. 3번 어문 계열의 영업 대비 영업이익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은 봅시다. 2017년도에
영업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은 매출액에서 투자 비용을 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2017년도에는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앞에 있는 수치만 비교하자고 한다면 140에서 115를 빼주면 얼마죠? 25 정도 증가했어요. 그죠? 근데 2018년도에는 얼마만큼 증가했습니까? 얼마만큼이 됐죠? 여기는 매출액에서 투자 비용을 빼면은요. 117에서 137, 뭐 138이라고 하죠. 138에서 119를 빼면은 120이라고 해도 되겠죠? 18만큼 증가했어요. 18만큼. 그죠? 감소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3번 보기는 오르네요. 4번 보기 볼게요. 2017년 어문 계열 중에서 영어 영문의 매출액이 투자 비용 대비 영업이익이 가장 높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두 번째 표를 보셔야 되겠죠. 영어 영문에서의 투자 비용 대비 이 영업이익이래요. 영업이익은 얘를 빼면 되는 거겠죠. 앞에 있는 수치만 한번 볼게요. 38하고 27. 그러니까 11 정도 영업이익이 남았는데 그것은 투자 비용 대비라고 했으니까 27분의 11이 돼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이게 영어 영문이에요. 그죠? 그리고 중어 중문 같은 경우는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앞에 있는 수치만 보면 21, 18이니까 한 3 정도? 18분의 3 정도 증가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18분의 3 정도 투자 대비 영업이익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도고 동문 같은 경우에는 얼마입니까? 해보면 14분의 얼마가 되는 거죠? 대략 앞에 있는 수치만 보자라고 한다면 예, 그러면 6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영업이익이 그랬을 때 얘네를 비교해야 되는데 일단 보면은요. 중어 중문보다 도고 동문이 더 커요. 그죠? 여기는 영어 영문하고 도고 동문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게요. 27분의 11 그리고 14분의 6에 해당되는 부분. 그죠? 이거는 일단은 비교를 해보시면 이 14에 비해서 17은요. 15만큼 증가하고 있습니다. 15만큼. 그리고 6에서 11은 5만큼 증가하고 있어요. 이게 3분의 1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하고 비교했더니 어때요? 이 14분의 6이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체적으로도 더 큰 것이다. 즉 영어 영문에 비해서 도고 동문이 더 투자 비용 대비 영업이익이 더 높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따라서 4번은 영어 영문이 아니라 도고 동문이라고 바꿔줘야 되겠고요. 5번 보기 보실게요. 2018년 취업자에게 영업이익을 균등하게 나눠준다라고 했을 때 가장 많은 이익을 얻는 과는 영어 영문학 취업자 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일단 보시면은요. 2018년도에 졸업자 수, 취업자 수 잠시만 볼게요. 취업자 수가 얼마 정도 되죠? 여기 표를 보시면 영어 영문에서는 취업자 수가 543명이 돼요. 2018년도에. 그죠? 그리고 영업이익에 해당되는 부분이 영업이익이 지금 여기서는 계산을 해보면 그냥 앞자리 두 개만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543명에게 11만큼을 나눠준다라는 거죠. 그죠? 그럼 한 명당 돌아가는 비용이 나오게 될 것이고 앞에 있는 숫자만 비교해서 작은 거예요. 원래는 더 커요. 그리고 중어 중문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아까 전에 도고 동문이 계속해서 더 컸었으니까 도고 동문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도고 동문 같은 경우에는 6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64명한테 나눠줘야 되는데 얼마만큼을요? 지금 비교해보니까 6만큼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는 두 수치 중에서 어떤 게 더 큰가라는 부분을 보시면은요. 얘가 더 크다라는 게 보이죠. 그죠? 일단 얘를 2배를 해버리면 12가 되고요. 얘는 128이 됩니다. 그죠? 분자가 얘는 더 큰데 분모가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뒤에 있는 수치가 더 크다라는 거죠. 도고 동문이 더 많이 나눠준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가장 많은 이익을 얻게 되는 것은 영어 영문은 아니겠더라. 균등하게 나눠준다라고 했을 때 따라서 5번은 아니다라는 얘기인 거죠.